인도자가 정해놓은 송폼들을 연주자들이 숙지하지 않고 있거나 인도자가 당일 예배 중에 송폼을 바꿔버릴 때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거 참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네, 제가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자백해야 될 사람이죠. 네. 저는 이제 태생이 자체가 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찬양 이제 인도를 처음 경험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했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없을 만큼 자유롭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은연중에 교회에 사역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교회 청년들이나 반주자들이 목사님 여기에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반복 물어보면은 제가 속으로 꼭 그걸 알려줘야 돼? 인도자가 그렇게 안 가는 경우는 인도하다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같이 갈 경우는 따라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반주자의 센스인데 그거가 너무 자주 되고 그걸 당연시 여긴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찬양팀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송폼 안에서 정해진 거 안에서 꼭 그것만 하자 이건 아니죠. 흑인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배를 할 때 보면 제가 흑인교회를 가보면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반주자는 항상 그냥 따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목사님 흑인 스타일이신가 봐요. 저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거에 훈련되어 있는 반주자는 괜찮아. 그렇지만 송폼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약속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의 어떤 특성상 송폼을 또는 때로는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송폼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긴 하는데 이게 벗어날 때 벗어나더라도 너무 음악적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노래 한 코러스, 두 코러스 하면은 사실 그 다음에 코러스를 계속 가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 확 다운돼가지고 갑자기 벌써 다시 간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빌드업 다 시켜놓고 다시 분위기 가라앉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주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인도하는 인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도자고 내 맘대로 가는데 왜 너네들이 뭐라고 하냐 여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자꾸 신앙을 대입을 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대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송폼은 지켜서 가되 그런 음악적인 부분, 교회만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갈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본 적이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전문자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요. 이건 이분은 비전공자 형자 아니다 보니까 아마 팀원들이 다 비전공자인가 봐요. 내가 이끌어주지 못한 게 아쉽다. 전공자 비전과 제가 전공을 하다 보니까 비전공자들의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전공자들도 그건 힘들어 하지만 비전공자들은 더 특히. 왜냐하면 원래 음악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고 비전공자들은 자기가 듣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전공자들한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말 표현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걸 정리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건 한두 번 정도 정리가 필요한 거를 전공자한테 좀 물어봐줘. 저 표현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힘들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드러머 하시는 분한테 드럼 좀 따뜻하게 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표현이 이제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드럼은 안 통하셨던 분인 거예요. 드럼 좀 따뜻하게 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어떤 감성의 영역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끌어 가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공자들이라고 해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방 악기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한 것 맞아요. 같고 네. 근데 악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저는 사실은 카피라고 보거든요. 디렉터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악기만 카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악기 전체를 다 맞아요. 카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곡 전체를 봤을 때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구나. 이걸 체크를 해놔야지 그게 아니면 사실은 되질 않거든요. 하나 음이 하나가 틀리거나 소리가 하나가 잘못돼도 어디가 잘못된지 알아서 지적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디렉터라는 그 위치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드럼이 스틱을 이렇게 했을 때 스틱을 여기 약간 가볍게 해줘 아니면 이건 브러쉬로 해줘 약간 이런 정확한 방향 그리고 네, 피아노 그렇죠. 건반을 할 경우에는 약간 여기서 작게 치는데 약간 손을 조금 더 모양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따뜻한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줘 이런 말은 전공자들도 힘든데 베이스는 약간 조금 더 슬랩을 하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너무 강하지 않고 아니면 슬랩 할 때 뭐 이렇게 약간 정확한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전공자 아닌 분들이 많이 있을 때는 대부분 건반이 디렉터를 하거든요. 디렉터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악기별로. 회하면서 많이 공부가 네. 되니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